네, 오늘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증시 개장 상황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네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아직 지수는 안 나왔는데 예상으로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세로 출발할 거예요. 코스피가 한 4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은 6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출발할 걸로 예상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세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일단 이제 주요 기업 중에서는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나왔는데 0.17% 올랐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좀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0.3% 정도로 약간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일단 하이닉스는 이제 지금 방금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영업 손실이 예상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조 영업 적자 나왔는데 주가는 2% 이상 강세로 2.8조 적자 났는데. 네. 그런데 불구하고 좋은 출발. 근데 반면에 또 삼성은 좀 부진하고요. 하이닉스가 더 좋은 지금 흐름이고. 그래서 현재 이제 코스피는 2포인트 올라서 지금 2,63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상승은 260개, 하락은 465개로 일단 아직까지는 뭐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6포인트 올라서 946포인트 네. 계속 신고가 내고 있는데요. 상승은 500개, 하락이 800개라서 아직까지도 코스닥도 그 종목 확산은 안 되고 일부 종목 위주로 강세 보이는 흐름이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지. 네, 오늘 뭐 코스닥도 역시 에코프로 BM이 6% 지금 오르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은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부터 좀 한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한번 드리면, 네. 일단 오늘 어제 LS 그룹이 좀 상당히 크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좀 오늘도 가요? 네, 오늘 특히 또 LS 일렉트릭이 오늘 어제 좀 또 실적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10.3% 가까이 주가 좀 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 시총 상위 기업 중에 금양이 한 8% 올랐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한 8% 내외 정도로 상승을 했고, 동원 시스템즈, SK 이노베이션이 4%.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2차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이 LS 일렉트릭 제외하고는 네. 코스피에서도 좋고, 포스코 인터가 3.6%, KB금융이 근데 어제 주주환원 좀 뭐 발표가 좀 있어가지고 한 3% 정도 오른 것 같고, 그리고 HBM 관련주의 한미반도체가 오늘 한 2.7% 내외 정도로 일단 오전에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뭐 2차 전지 업종이 좀 강세 보이는 가운데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들도 일부 좀 동반해서 강세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오전에 그래도 다행인 나오고 건 있습니다. 확산되는 게 실적이 좀 수반되는 쪽으로 확산돼서 다행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좀, LS도 그렇고 예. 코올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어제는 너무 쏠려 버렸잖아요. 뭐 특히 광물 쪽으로 그냥 많이 쏠렸는데 오늘은 좀 확산되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한데 그 외 주변주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변주에서 좀 강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은행주 KB금융 좀 강하고, 방산주의 현대로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어쨌든 좀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그 이 해성 DS나 대덕전자 같은 이 반도체 쪽도 조금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락하는 쪽은 일단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이 HD 현대인프라고, 어제 사실 뭐 엄청나게 좀 올랐잖아요. 오늘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쪽이 아니라는 거죠. LS 무슨 오르면 말씀이세요? LS 오르면서 같이 오른 거지.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다시 이따 또 오후에 갈 겁니다. 아니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화를 내네. 내가 정부로 그 억약을 알거든. 이 정도면 매우 화낸 거야. 아니, HD가 왜 진쪽이 아니라는. 우리 아니, 이제 그러니까. HD 인프라코 인코 우리 저 주주님들 참으실 겁니까? 진쪽이 아니다? 주도가 아니라는 게 주도. LS 권역에서 오른 거야. 아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쪽이에요. 미안. 어제 많이 올랐던 이제 건설기계는 오늘 뭐 일단 매물이 조금 오전에 건설기계. 나오는, 네, 밀리는 것 같고, 자동차 부품도 오늘 좀 부진합니다. SL이 한 3% 정도. 아마 이 SL도 GM에 좀 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오늘 GM이 실적 발표하고 주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게 조금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회사인 코오롱인더가 마이너스 2.8% 정도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회사인 덴티움도 오늘 2.7% 정도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녹십자나 또 하나오션 그리고 SK네트워크스, 두산퓨어스 이런 기업들도 한 1, 2% 내외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지금 어제보다는 조금 확산되는 모습도 일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그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흐름은 좀 이어지는 상황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9% 이상 지금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시가총액이 50조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5.8% 상승을 하면서 에코프로 역시 동반해서 급등하고 있고 시총 상위가 이제 그 LNF로 바뀌었네요. 원래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는데 헬스케어가 4위로 좀 밀려났고 LNF가 3위로 올라오면서 오늘 2.7% 정도. 코스닥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1, 2, 3등이 모두 다 LNF는 뭐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네. 근데도 이렇게 됐구나. 여기 최근에 최근에 좀 올랐구나, 올랐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10조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17% 오른 날이 있구나. 네. 그리고 포스코 DX가 강보합이고 다만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JYP는 오늘은 3% 가까이 크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HLB, 셀트리온 제약 이쪽도 좀 밀리고 있어서 역시 코스닥은 여전히 뭐 시총 상위에서는 그 2차 전지가 좀 압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큰 기업들이 가는 그런 쏠림 현상이 여전히 좀 심한 모습이고 그 외에 어제 그 펩트론이 좀 주가가 많이 좀 흔들렸는데 오늘은 9%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나노신소재가 4% 그리고 그 HPSP 반도체 장비 회사죠. 여기가 3%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3% 정도 좀 상승을 했고 ISC가 2%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도 좀 일정 부분은 조금 같이 좀 동반해서 반등은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상승폭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들은 최근에 그 동훈하나텍이라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6%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녹스 첨단 세제가 이제 여기도 이제 리튬 사업 한다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보톡스 관련주죠. 데테마가 마이너스 4%, 아이센스가 마이너스 3%,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인 그 성우하이텍이 마이너스 3%, JYP가 마이너스 3, 카카오 그 게임즈가 한 3%. 그래서 보면 여전히 차별화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빼면 하락하는 기업들이 또 상당히 많은데 이제 낙폭들이 꽤 큽니다. 이게 뭐 3%, 4%씩. 그러니까 이게 매수세가 없어. 예. 매수 공백이야 보니까. 이게 중간이 매물 조금만 없는 나확 빠져. 예. 그지? 그 중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확 빠져버리고요. 이제 쏠리는 쪽은 그냥 너무 쉽게 급등하고 다른 종목들은 살려고를 안 하시는 것 같다, 그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살 생각이 없어. 거래 없이 그냥 이게 그러니까. 악재도 사실 특별한 건 없거든요. 예. 그러면 포스코 ENC, 포스코 건설은 오늘 좀 빠지고 한 7%. 포스코 ENC 상장도 사지 않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아니 여기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 내가. 포스코 쫙 했는데 아, 2차 전지 오케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또 뭐죠? 뭐 그런 류에 포스코 인터, 인터. 예. 더샵까지. 아 거기 다 배터리로 저 전기 꽂을 거예요. 포스코. 또 ENC. 포스코 더샵 그 아파트들은 일반 화석 연료 차는 주차 못하게 하고 다 전기차만. 다 전기예요. 어? 2차 전지로 갑니다. 야 포스코랑 진짜 에코 두 개 말고는 뭐 포커에코. 예, 여전히 시장은 안 보이는. 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좀 빠져버렸고요. 지금 마이너스 8포인트고 하락 종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770개까지 늘어났고요. 상승은 100개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은 지금 4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강세인데 상승은 168개밖에 지금 안 되니까 나머지 한 1,400개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아니, 이런 시장은 과거 어떤 상황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왜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 저도 있긴 있었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셀트리온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네, 바이오만 간 적. 바이오만 그때는 바이오 아니면 바이오 주식 아니면은 한 1년 동안 아 쳐다보질 않았어요? 안 가. 장 시작하잖아. 그럼 바이오 저 셀트리온 삼형제 있지. 쭉 가고. 쭉 가니까 그 어떻게 되면 코스닥 그 ETF 있잖아. 네. 코스닥 레버리지 ETF. 네, 그게 10% 올라버려. 왜냐면 시총 1, 2 그때는 셀트리온이 코스닥이었지. 네, 코스닥이. 이전 상장 네. 전에. 아 그때 셀트리온. 어마어마한 그때도 아,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야 셀트리온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한다 좋아.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왜 가니? 그게 원래 한서제약이거든. 응?
한서제약이라고 그때는 그거는 저 램시마 이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거든. 그때도 뭐 그럼 삼성전자 이런 것도 안 쳐다보고 그냥 아유, 셀트리온만. 그럼. 그때 아마 코스닥만 갔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만 바이오만.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 약간 제약주 중에서 전통 제약사보다 바이오하는 쪽은 그래 ETF 올리니까 네. 또 이거 사야 돼. 시총 1, 2니까. 어마어마했죠. 그지? 그 언제예요 그게? 그게 이제 2017년, 18년 초. 아유, 그때 셀트람이라 그때가 그랬잖아. 아마 신라젠도 그때 아마 엄청 났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예. 17, 18년.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갔던 섹터가 이제 한때 또 삼성전자만 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제 기억엔 펀드 매니저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예? 삼성전자 가는데 펀드 매니저 왜? 아니 이제 편입을 못한 경우는 이게 시장을 못 이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에코, 포코. 근데 항상 이런 쏠림은 있어요. 강세장은 있는데 제가 본 거 중에도 이렇게 쏠린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쏠린 거. 정도가? 네, 정도는 정말 거의 최상급인 것 같아요. 그래. 주식 시장은 항상 처음 보는 일의 반복이에요. 염사님. 네. 아니 뭐 항상 쏠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뭐 지난 지금 최근에, 3일째, 네. 3일째 계속 비슷하게 쏠리는 현상이. 에코, 포코 그다음에 2차 전지 예. 말고는 별로 볼 거 없는. 네, 지금 그런 여전히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 네.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일단 이제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철강주 중심으로 계속 지금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한 2천억 중에 한 1,600억을 철강업종 팔고 있고 이제 나머지 전기전자 팔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한 400억 정도 철강주에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도 한 철강주 1,1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개인 중심의 좀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늘 오전장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어제 이제 LS가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도 지금 19% 급등하고 있어서 전선주가 가장 섹터로는 가장 돋보이는데 근데 전선도 LS랑 LS 전선 아시아만 가거든요 거의. 네. 다른 전선주는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2차 전지 요즘에 셀에서는 다른 건 잘 안 가는데 SK 이노베이션만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SK 이노? 오늘 7%또 올라가지고 어? 주가가 지금 이 시가총액 20조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자원개발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광물 쪽이겠죠. 그래서 광물 관련주들 오늘 뭐 포스코인터, LX인터 모두 다 급등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2차전지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뭐 소재 업체들 여전히 동반해서 가고 있고 다만 어제 좀 부진했던 이제 반도체는 오늘은 좀 강세 보이는데 강세폭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대표주는 오늘 삼성전자 좀 빠지지만 하이닉스가 그래도 1.5%로 좀 선전은 하고 있고 HMM이 좀 올라가면서 해운주도 오늘은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정도 지금 올랐고요. 오른 기업들은 이제 나머지 sek터는 다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건설기계 이쪽이 오늘은 좀 가장 안 좋습니다. 좀 급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건설기계랑 엔터가 급등했었거든요. 둘 다. 네. 근데 오늘은 HD 현대인프라코어도 크게 빠지고 있고 JYP도 4% 가까이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2차 전지 말고는 이게 급등세가 이어지질 못하고 있는. 내가 보니까 좀 핵심주로 가는구만. 아니 현대인프라가 왜 이렇게 빠져 또? 이유도 없어요. 아무나 내가 그랬잖아. 아무 8%가 빠져 갑자기 뭔 잘못을 했다고. 전진 쪽이 아니라니까. 아 나 이거 나 쪼직 너무 싫은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어제를 잘 갔는데. 어제 한 17% 올랐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에코, 포코, LS 이 세 개만 딱 띄워놓고 한번 보라고. 아 현대인프라 코어예요 우리도. 인코, 에코, 포코, 인코. 아 나 정말 뭐 이거 지금 잠깐만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9% 빠졌어. 아 근데 인프라 코 어제 좋았는데 우리. 네? 아 아쉽습니다. 자 그래. 그래서 오늘 이제 네. 어제 많이 오른 섹터도 좀 빠지고 기존에 부진했던 섹터는 계속 부진해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어제랑 거의 비슷한 좀 상황. 그러니까 거의 그냥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쏠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좀 강한 그런 좀 상황입니다. 자, 리포트를 이제 볼 시간이 됐을까요? 그 안 그래도 이제 그래도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조금 일찍 있어서 한번 이제 캡처를 좀 해왔는데 하이닉스. 네, 실적 발표 방금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거 자료가 있어서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관심이 별로 관심이 없어. 없겠죠. 지금 다들 아니, 실적 발표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얼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이제 마이너스 2.8조 원 적자, 영업 적자 나왔는데 예상은 2.9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예상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데, 근데 주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지금 실적보다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그 이게 하이닉스가 요게 이제 그 시장 전망한 자료예요. 그래서 PC 쪽은 좀 좋아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판매량도 전분기 대비 개선했고 아마 하반기도 수요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모바일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수요가 좀 잘 안 됐다. 다만 이제 이거 하이닉스의 의견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반기엔 좀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서버도 좀 약간은 둔화됐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생성형 AI 이쪽이죠. 이쪽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했고, 연평균 한 30% 중반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이게 연평균 30% 중반 35%씩 성장할 걸로 하이닉스는 좀 제시를 했으니까 역시 HBM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그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는 기존의 메모리 쪽에서 낸드를 추가 감산한다고 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낸드 쪽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안 좋은 거에 이제 고육지책으로 기존 낸드 대비해서 조금 더 감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일단 이제 AI 쪽은 계속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데 낸드 쪽은 안 좋기 때문에 추가 감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좀 밑에 있는 HBM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어쨌든 삼성보다는 좀 앞서 있다는 게 이제 그 중론이니까, 근데 세계 최초로 12단 적층하는 현존 최고 용량 HBM3를 뭐 공급 가능한 지금 상황이고, 전년 대비해서도 한 2배 이상 요거 DDR5도 합쳐가지고요 매출 성장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가 좀 제 생각엔 여기서 나는 게 아닌가. HBM에 대한 좀 대응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야, 근데 LS 그룹이 생각보다 크구나. 내가 찾아보니까 LS 그룹? 네, LS 그룹이 2013년 4월 기준으로 저기 매출 기준으로 재계서율 9위네. 이게 LG 그룹 저기 반개거든요. 예전에 야, 근데 자산 기준으로 13. 야, LG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뭐 GS도 있고 그죠? 저희 이베스트가 LS 그룹이죠. 예, LS 쪽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사모펀드가 대주주인데 그 사모펀드 또 대주주가 LS LS. 죠. 작년에 또 증자 들어왔잖아. 예. 그래서 내가 볼 땐 조만간 3연명을 할 걸. LS 네, 거로. 그럴 수 있죠. 아, LS 그래요? 매각을 해야 프라- 되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부이라 이거죠. 작은 회사 아니. 이베스트 투자증권. 아, LS 투자증권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소비재로서 알고 있는 거는 LS 그룹 중에 뭐가 있냐면 이원이라고 있죠. 왜? 미원? 이원이라고 해. 가는 주유소 아, 비슷한 예, 충전소 예, 있잖아. 한화가 LPG. 예, 맞습니다. LS입니다. LS예요? 네. 네, LS. 이원이 하나로 알고 있었어? 뭐 왜 그렇지? 그 아, 색깔이 LS예요, LS. 뭔가 이렇게 주황색 아니에요, 이원이? 주황색이면 다 한화라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아, 그 고정관념들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파란색 보면 미래세 또 주황색. 네. 프로스펙스. 프로스펙스. 물값 딱 주황색. 프로스펙스야 이거. 뭐가요? 아, LS 거라고요? 아, 그때 예, 맞아요, LS 거죠. LS 게 은근히 많네요. 그러니까. 아, 지금 많이 떨어졌네. 9% 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방송을 해. 자기 걸 보지 말고. 아, 지금 10% 향해 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방송이 되겠니? 난 내 거 안 보잖아. 아이, 와, 무섭다. 무서워. 아,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나? 뭐요? 진 쪽이 아니란 얘기를. 아, 맞아요. 아니, 그건 뭐 진적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아유 모르겠다. 여러분 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도 한 번.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여기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정프로 구독. 네? 아. 자 계속해 주세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그 삼성전자 폴더블 폰 이제 공개하거든요. 예, 오늘 네, 공개, 또? 오늘 언팩합니다. 오. 아, 네, 근데 사실 오늘이에요? 이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김프로폰이라고 상황. 소문났죠. 어디 있어? 블로그에 지금 김프로폰이 아 그래요? 이번 폴더블 새로 나오는 거예요? 네. 폴더로 사실 거예요? 플립 사실 거예요? 폴더. 폴드, 네, 폴드 사실. 그래서 요거 이제 관련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고혜영 연구원이 오늘 이제 자료를 써줬고요. 삼성전자 폴더분에 대한 낮아진 기대, 사실 지금 기대감이 또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인데 일단 부품 생산 계획은 폴더블 패널, 이제 FPCB, 힌지 이런 주요 부품 한 1,200에서 1,300만 개 정도 생산할 계획인데 보통 부품이 한 10에서 20%더 생산되니까 이번 신제품은 아마 1,000만 개 정도 생산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폴드가 한 3-40% 정도 되고 플립형이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세트 판매 전망 이제 폴더블 폰 판매량은 삼성에서 이게 한 1,200만 대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 다 상반기에 290만 대, 하반기에 이제 출시가 되니까 그래서 900만 대 하반기가. 근데 1년 전 그 딱 이맘때죠. 7월 당시에 판매량 눈높이가 2022년에 1,300만 대였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1,800만 대예요. 근데 올해가 1,200만 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게 판매 속도가 1년씩 지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올해를 1,800만 대로 봤는데 그 올해가 지금 1,200만 대로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우리가 눈높이보다는 성장률, 그러니까 지난해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들 주가도 사실은 좋진 않았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주요 기업들 이게 주가 흐름인데 2020년에 이제 나왔을 때 한번 크게 올랐다가 작년에 한번 선반영했다가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지금 최근에도 주가가 좀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어서 기대감은 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2년에 한 번씩 변화를 준대요. 보통 폴더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작년 모델은 큰 변화는 사실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냥 완성도 높이는 데 집중했는데 올해 이제 아시겠지만 물방울 힌지가 채택돼서 굉장히 이제 그 주름도 개선될 것 같고 공간이 이제 남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두께도 줄이고 그다음에 플립 5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집니다. 거의 이제 전면을 덮을 정도로 커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변화가 시작되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기대감이 그만큼 낮다는 건 주가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매 부진 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선조정 좀 받은 만큼 좀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어쨌든 오늘 이제 공개가 되고 예약 판매도 이제 일정 나올 텐데 결국 예약 수치에 따라 주가 흐름은 좀 변동성이 나오지 사람 않을까. 오늘부터 예약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오늘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언제 예약할지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네, 오늘 아마 공개 그 하는 거 한번 보고 네. 네, 일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예약 안 해도 그냥 나오면 바로 사는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뭐냐면 혹시 시계 주시는데 알려주세요. 제가 시계 좀 하나 이게 사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좀 이제 예약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 물량 자체가 좀 적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일단 선 예약한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가고 뭐 이러는 게 좀 있는데 갤럭시는 제가 전에 한번 사보니까 저도 한번 예약을 해봤거든요. 예약해서 뭐 물론 이제 선물 껴주는 것도 있는데 아, 예약을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야? 이제 삼성에서 주는 주는 경우도 선물. 있고, 예. 네, 삼성에서 주는 선물이 삼성에서 주죠, 있어요. 맞아요. 그래? 근데 이제 안 해도 똑같이. 나는 솔직히 있잖아. 나는 지금까지 50몇 년 살면서 뭘 예약하고 사본 적 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아 그렇죠. 왜 식당만 맨날 예약하시고. 식당은 예약 안 하고 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예. 물건을 예약해서 사? 막상 저도 이제 막 그때 막 몇쯤이었지? 하여튼 갤럭시 뭐쯤에서 하여튼 뭐 예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아치랑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예약한 사람이면 딴 사람들 못 쓸 때 내가 이렇게 딱 꺼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리점 가니까 벌써 다 나왔어. 예. 근데 내가 볼 때 이 애플도 퀄리티를 일부러 그러는 건지 봐봐 여기 충전기 꼽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충전기 이건 뭐 이쪽으로 말로 돼 있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하여튼 화면에 문제가 좀 있어요. 아. 예. 5년 정도 넘게 쓰셨죠 아마. 5년. 10이니까 10 아이폰 10이니까 오래 쓰셨네요. 언제야? 5년 됐나? 더 된 것 같은데. 애플도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망할 거야.
네, 아이폰 10. 저거 나올 때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아이폰 10 나오고 얼마 있다가. 나고 그렇지. 그때 뭐. 제일 최신 폰 사신 거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마 5년 넘은 것 같은데 네. 오래 쓰셨습니다. 네, 이번에 너는 나를 위해서 정말 진짜 너의 최선을 다한 거야. 모든 힘을 다 보내주나. 쏟았죠. 예. 이럴 때 보내줘야 돼. 네, 요거 이제 중고폰으로 또 파세요. 주식도 끝까지 먹고 보내줘야지 이것처럼. 마지막까지 먹고 보내야 돼요. 그럼 그거 노리다가 좀 손해 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 주식 마지막까지 먹으려다가 이거 취소. 그건 아니지. 그죠? 주식은 대신 적당히. 마음을 접듯이 이렇게 조금씩 분할해서 보내줄 때도 분할해서 맞습니다. 살 때도 분할해서. 자, 그리고 리포트 계속 좀 가볼까요? 오늘 요 정도. 다 끝났습니까?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 에코프로 지금 143만 원, 10% 넘, 11%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 9,000원이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 나 그때로 돌아가면 진짜 옛날에 나 잘할 자신 있는데. 옛날 얘기하지 마. 딱 그때. 이거 이렇게 하지 그러면 코로나 때 돌아가면 일단 신풍지약으로 먹어가지고 뭐 중간에 시젠. H&M도 사서 시젠 샀다가 네. 또 에코프로 사. 그러면 아마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 됐을 거다 아마 네가. 참 중간에 코인도 있지. 비트코인. 비트코인 한번 가고. 나 이거 진짜 딱 3년만 돌려주면. 그러니까 너무 잘할 수 아니 있어. 순진해. 나는 3년이 아니라 딱 3시간만 앞으로 해도 나 소원이 없겠어. 3시간? 뭐 하시게요? 3시간 동안에 선물 옵션 이런 거 다 보고 있다가 3시간 동안만 답을 가르쳐 주면 네. 엄청 부자 되지. 그래요? 그럼 3시간 만에? 3시간이면 충분해. 이게 차이점이네. 저는 3년까지 말해. 3년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진짜 이렇게 해갖고 막 있는 돈 다 몰빵해 갖고 막 빡 집어넣고. 그러나 의미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 네. 옆에서 드신 분 있으면 축하해줘. 네. 축하해야죠. 네. 다 리스크를 걸었는데 결과가 좋으면 축하해야지. 자, 오늘 우리 또 아침 라이브 마치고 징징 AS 한 번 더 갑니다. 그 에코프로 인프로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한번 나오신 분인데 에코프로 얼마나 사셨길래? 에코프로 못 사서 이름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에코프로 인프로님이 투자에 관한 또 흥미로운 2차전지 투자에 관한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징징쇼 AS 한번 저희가 들어갈 거고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괜찮을까요? 네네. 네. 염승환 이사님의 정말 아침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3프로TV 앱에 또 데이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가보시면 또 여러 데이터들이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도움될 만한 정리가 잘 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